TBC 뉴스 유튜브를 통해 배종찬 소장과 좀 더 깊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제 좀 편하게 얘기를 나눠보시죠. 예. 편하네요. 네. 네. 국민의힘이 권영세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비대위 구성도 됐고요. 예.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어쩔 도리가 없는 구성이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금 탄핵 심판 국면에서 또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선뜻 맡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권영세 위원장이기 때문에 대체로 또 비대위원들의 구성은 권 위원장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탄핵 소추에 반대를 했던 의원들일 테고, 그러면 그냥 이 위기를 어떻게든 뭉쳐서 좀 넘어가 보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대위라는 건 뭔가 좀 당의 체질을 변화시킨다든지 혁신한다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데, 지금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기도 힘들고 이보다 더 나쁜 선택을 또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냥 그 정도, 요 정도면은 어떻게든 지금 상황으로는 어떻게든 좀 막아내고 버텨내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정도의 이제 차원으로 봐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근데 이제 비대위원은 아니면 조직 부총장으로 김재섭 네, 안 그래도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의원이 이제 임명이 됐는데,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했었죠. 그렇죠. 이런 김재섭의 역할이 조직 부총장에서 머물러서 될 일인가? 오히려 제 판단에는 제가 만약에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김재섭을 공동 비대위원장, 그렇게 해서 상당히 김재섭 의원이 뭐 할 말은 또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좀 그런 구성이 됐더라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왜? 그 국민들이 갖는 이미지가 중요하거든. 그래? 중도층에서도 이 정도면 국민의힘 비대위가 여당에 대한 실망감이 있긴 한데 조금 한번 그래도 새로운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더군다나 김재섭 의원이 서울이지 않습니까? 또 30대인가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또 작동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효과가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안정과 통합을 이제 최대 기치로 내걸고 있잖아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렇죠. 이건 잘 될까요? 근데 권 위원장의 스타일이 첫 번째로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파격적이면 바로 갈등이 생기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적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안정만 가지고 지금 비상 상황이 타개가 될 것이냐, 해소될 것이냐. 지금 당장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그냥 탄핵 심판 해라, 빨리 해라,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 네. 권 위원장으로는 참 지금 전투의 규모는 어마무시한 규모인데 정작 비대위의 구성은 그냥 작은 소전투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냉혹한 평가이신데, 사실 우리 비대위를 구성하면 위원장부터 원외 인사를 검토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한 분도 없어요. 이게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첫 번째로는 지금 원외 인사 중에서 두 가지 이유가 다 있겠죠. 누가 한번 맡으려고 할까요? 지금 이 시국에는 누구든 발을 빼려고 하거든요. 발을 집어넣었던 사람도 이러면서 빼요. 그런 상황에서 발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는데 원외 인사가 누가 오려고 할 것이며, 또 그 원외 인사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 듯 참 뭐라고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당내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당 바깥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지도부일 때도 원외 인사, 이른바 원내 의원이 아니면 원외 인사들 관련해서 또 얼마나 또 말들이 많았습니까? 네. 또 그리고 또 비대위원을 원외 인사로 가져갔을 때 그때가 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 비대위였죠. 예. 그때도 또 한도 비대위원이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을 네. 내서 또 완전히 또 충돌하면서 상황이 또 악화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런 걸 따져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이번에는 첫째도 안정, 두 번째도 안정, 세 번째도 안정, 10번째도 안정,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외 인사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안정만 해도 되면 말씀하신 대로 소전투일 때는 필요할 텐데 이 경랑 속에서는 쉽지 않아 보이신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늘 배 소장님 TK 의원들의 역할을
중요시해 제가 경주 배시니까. 예,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포함된 걸 보면 김상원 정책위원장이 유임이 됐어요. 네. 그리고 상주 문경에 삼선의 이미자 의원이 포함이 됐는데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보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만큼 TK의 역할, TK 책임이 또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또 탄핵 심판을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몰아붙이면서 하는 이야기죠. 그잖아요. 영남 자민련. 예. 그 멍해를, 그 굴레를 TK가 둘러서느냐 아니냐는 지금 TK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TK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상당히 중요해요. 국회 부의장도 주호영 의원, 네. 6선인가요? 네. 근데 이미자 의원 그러면 정말 거칠게 이 국회 상황에서 이 정치판에서도 할 말을 다 하는 의원이 임이자 의원이거든요. 네.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이미자 아니고 임이자. 네. 네. 그래서 임이자 의원이 이럴 때 사실은 또 상주하면 또 정말 우리 전통적으로 TK의 목소리가 응축된 곳 아니겠습니까? 네. 곡감이죠. 그럼 이런 곳에서 한번 이미자 의원이 역할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 중요하고 김상원 정책위원장을 유임했다는 것은 안정 속에서 중진인 김 의원이 그래도 뭐 친윤 친한 가리지 않는 또 스타일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할 말을 해야 되고 특히 중요한 건 저는 강명구 비서실장. 비서실장의 역할도 네.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젊은 MZ세대 의원들이 물론 이제 입장은 이럴 수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내란 혐의까지 갈 건 아니지 않냐. 하지만 비상계엄이 불러온 이 평지 풍파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는 절체절명의 좋은 기회가 된 거 아닙니까? 절대적 좋은 기회가 된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여론을 대구 경북의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또 어떤 정치 미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대구 경북이 하고 있냐. 그 기운들을 또 여론들을 또 젊은 세대들의 여론도 있겠죠. 그대로 전달해야 된다. 마치 내가 TK를 다 대변하는 것처럼 아이고 대구 아이가 이런 식으로는 안 되고 정말 그 종합된 또 분석된 면밀히 관찰된 그 의견을 전달하면서 뭔가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또 국민의힘이 또 행동해야 된다. 이럴 때 정말 거침없이 나설 수 있는 나라와 또 국민들을 위해서 그 역할을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TK 의원들이 그 중심에 이미자 또 김성훈, 김상훈. 상훈 예. 네,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예. 이름을 두 번 말씀드리게 되네요. 그 다음에 강명구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말씀하신 TK의 민심의 정확한 분석 제일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로 우리 시간을 계속해서 유튜브도 보시고 또 뉴스에서도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구 민심이라는 것이 대통령을 또 지지하는 여론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여론도 있어요. 또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바라보는 시각, 또 탄핵 심판을 보는 시각, 정확한 대구에 분석된 진단된 그것이 특정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이 서민들의 또 대구 경북 주민들의 시민들의 도민들의 국민들의 이런 의견을 가감없이 그대로 액면 그대로 실제로 대구 경북이 이래요 하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용기와 배짱 또 결기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죠. 지금이 사실은 국가 애도 기간이죠. 그래서 여야 정쟁이 수면 아래로 지금 내려가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케미는 어떨까요? 얼마 전 한번 만났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권 위원장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뭔가 분란을 일으키거나 갈등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서는 케미가 뭐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생각에 오냐오냐 이런 성격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충돌은 아니지만 뭔가 두 사람 사이에서 의견 조율이 이루어져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뭔가 성과가 나오고 이러지는 못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뭔가 이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케미 또는 민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케미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조금 비관적으로 보시네요. 자,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 지금 뭐 각 언론사에서 신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쭉 했죠. 차기 뭐 대권 대통령 적합도 조사들이 쭉 발표가 됐는데 예상대로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독주예요. 그렇죠.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가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물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죠. 우리가 삼박자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인이 발광할 수 있는 발광체로서의 지지율도 보면은 지금 민주당 내에 다른 경쟁자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없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반사이기인데 중도층까지도 일부 옮겨와 있을 정도로 지금 탄핵 심판 국면을 오롯이 그대로 누리고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거든요. 이건 다른 사람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걸림돌이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묻혀 있는 거예요. 재판 리스크. 그러니까 한참 이 부분이 부각되던 것이 11월 위기설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없었을 때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2월, 그러니까 해를 바꿔서 2월 위기설 2심이 나왔을 때. 그리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선거법 관련해서는 재판을 서두르십시오. 633입니다. 6개월, 3개월, 3개월 이야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지금은 말 그대로 이재명 독주체제가 될 수밖에는 없다. 이것이 이재명 대표가 뭐 잘해서 만든 환경이 아니라 이 환경 자체가, 이 상황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가져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될까요? 그래서 제가 칼럼도 썼지만 많은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하겠지만 당연하지 않은 걸 제가 분석을 해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계속 서둘러요. 헌법재판관 임명하라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하니까 바로 탄핵 소추에 들어가잖아요. 네네. 많이들 이거 무리하다. 너무 이게 권한대행까지 탄핵 소추 들어가면 여론의 역풍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걸 뭉개고서라도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안 하면 벌어졌던 정당 지지율도 좁혀질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전세는 좋았던 상황에서 불리해질 수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렇죠. 예.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 경기가 전후반 90분이에요. 자, 5분을 남겨두고 5대0으로 이기고 있어요. 와, 다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 근데 갑자기 축구 경기가 끝나기 전에 피파의 룰이 바뀌어. 그리고 지금 이 시점부터 적용한대요. 축구 경기는 이제부터는 지금 이 시점부터는 4시간입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그렇다. 예를 드는 거죠. 예. 90분이던 것이 예. 이제는 뭡니까? 240분 경기가 돼요. 그러면 더 그냥 망연자실하는 이기던 팀일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물 들어왔을 때 노를 더 빨리 지어서 정말 차이를 낼 수 있는 만큼 격차를 내서 쑥 하고 앞에 가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판단인데 네.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재판 리스크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재판 리스크가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2심 재판이 발표되면 그것 때문이 아닌가? 아니에요. 저는 뭐냐면 오히려 다른 요인이라고 봐요. 다른 요인이라는 게 북한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자, 대북 송금이 오히려 연관되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공화당 정부예요. 공화당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매우 경계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워낙 독특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김정은 만납시다. 햄버거, 라지 사이즈, 더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건 정말 트럼프에게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고 미국은 북한의 핵 이런 거 용납을 안 하죠. 러시아에다가 지금 파병까지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색깔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보수, 안보, 외교, 경제 이런 쪽의 문제가 이런 상황이 불거지면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중도층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민주당은 좋지만 이재명은 아니다. 중도층의 판단이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는 필요하다. 하지만 이재명은 아니다.
이 생각이 확산되기 시작하고 또 공고화해지면 이게 위기인 거예요. 재판의 위기가 아니라 이 부분이 더 큰 위기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네.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되는 것은 재판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외생 변수에 대한 것을 빠른 속도로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대표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지금 이제 보수 진영 후보 물론 뭐 여론조사 결과 프로테이지가 높질 않아서 퍼센테이지가 높질 않아서 좀 그렇긴 한데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렇게가 경합하는 양상인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거듭 말씀드리면 기준은 TK는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 TK의 경우에는 자, 이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는 어떤 생각이냐? TK가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겠다. 근데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이재명 변수가 생겼어요. 이제는 기준이 좋아한다. 선호도가 기준이 아니라 이재명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조금이라도 이길 가능성이 더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일반화할 수는 없는 얘기 아니십니까? 그게 이제 일반화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보시는군요. 우리 항앵커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배 소장이 일반화했는데 에이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는데 나중에 그게 다 사실이 돼버렸잖아요.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뭐 이 네. 부분은 좀 조심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군요. 예, 그래서 저까지 조심스러워지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예. 그게 기준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조금이라도 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홍준표냐, 예, 오세훈이냐, 예, 한동훈이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 대결 구도가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판판이 이기는 걸로 나오겠지만 1월 말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또 다를 거예요. 아, 설이 변곡점이 될 수 굉장히 있다.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상황에서 가령 이렇게 되겠죠. 이재명 대 홍준표의 차이가 20%, 이재명 대 오세훈의 차이가 10%다. 예. 한동훈 대 이재명 차이가 15%면 대구 경북은 그 뒤로는 오세훈을 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양자 대결 구도로 갔을 때 말하자면. 승산이 있는 쪽으로. 말하자면. 예. 그러면 이재명 대 홍준표가 또 간격이 차이가 가장 좁혀져 있다. 그러면 홍준표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그 후보가 누구냐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를 조금이라도 더 이길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누구냐. 만약에 그 후보가 배정산 소장이다 배추도사다. 배추도사? 내가 즐겨보고 있는데 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 알겠습니다. 대구 경북 이 부분 대해서 못마땅하시죠? 아니요, 못마땅하지 네네. 않습니다. 네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TK에서도 많이 앞서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는 나와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 부분이 어떻게 여론에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아니, 같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제가 꼭 드려야 될 예. 것이 아니라 대구 경북의 국민의힘 지지층이 선택할 때는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이시죠? 대구 예, 경북. 예.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만약 조기 대선이 만약에 있을 경우 예, 현실화하면 구도는 어떨 것 같으세요? 양자 구도가 뭐 보편적인 예상입니까? 아니면 지금 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말하듯이 뭐 3자냐, 4자냐, 다자냐 뭐 어떻게 보세요? 이건 무조건 양자입니다. 양자로 갈 거라고 그렇죠. 보세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예. 학습효과죠. 지난 탄핵 이후에 다자 대결 구도라는 것이 예. 사실상 보수로서는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걸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양강 구도가 왜냐면 그리고 또 하나는 진영의 골이 워낙 깊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3자 대결 구도를 얘기하는 것은 본인의 이제 정치적인 수완이고 수사고 그건 또 우리가 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아, 이준석 의원이 이런 좀 시도를 하는구나. 근데 이준석 의원이 우리가 예상이긴 하지만 이런 진영 대결 구도에서 얻을 수 있는 표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완전히 양강의 양강이 될 거예요. 양강의 양강이 되면 완전히 양강 구도. 그래서 좁혀질 수 있을 때까지 좁혀질 가능성도 당연히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에 높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 승, 보수는 끝 이게 아니라 네,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격차는 계속 좁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끝으로 어려운 질문 하나 네.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아까 경합을 벌이고 있는 홍준표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그 외에 뭐 유승민 전 의원도 있고 있습니다만 누가 가장 그 가까이 가 있다고 보세요? 가까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이게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하지만 어려운 질문을 피하지 않는 것이 또 네. 애추도사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피해요, 이럴 때.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오세훈과 홍준표, 예. 홍준표와 오세훈의 경합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점칩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제 짧게 이제 이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커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면 아니 또 윤석열 2탄입니까? 이래 버리면 다른 대응 방법이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승민 전 대표는 오늘도 제가 방송에서 만났는데요. 네. 최대한 좋게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근데 유승민 전 의원 전 대표도 개인으로 보면 참 대구 경북의 자산이죠. 뭐 배신자 소리도 듣고 여러 정치적인 우여곡절을 겪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설명력이나 또는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살아있는 후보이면은 분명해요. 예.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과연 똘똘 뭉쳐서 이 진영 대결, 양자 대결 가운데 유승민 전 대표를 밀어줄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자, 홍준표와 오세훈이 남는데 왜 제가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선택을 주저하냐면 확장성 면에서는 오세훈이 더 있어요. 네. 그런데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을 똘똘 뭉칠 수 있는 사람이 홍준표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실 홍준표와 오세훈을 결합한 인물이 나왔다. 오준표 그다음에 홍세훈이다. 네. 그러면 저는 경쟁력이 역대 우리 대통령 선거를 다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가장 경쟁력이 있는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홍세훈, 오준표. 네, 알겠습니다. 이왕 여쭤보는 거 하나만 더요. 네. 조기 대선 시점 언제쯤으로 보세요? 한다면은 저는 대략 6, 7월이 되지 않을까. 7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